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환경공학 수질 파트부터죠. 수질 파트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평혜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이나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환경공학을 준비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쵸? 준비하시기 지금 시작하시는 건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물론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각자만의 방법으로 다 정보를 찾아보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서 찾아보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요즘 문제가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경향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환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정보예요. 그래서 환경공학이라고 하면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뭐 오시기 전에 인터넷 많이 찾아보셨죠? 그러면 환경공학은 제 이름도 많이 찾아보셨겠죠, 그쵸? 그럼 제 이름을 찾아보시면 양이 엄청 방대하다가 대부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과정 자체가 이제 양이 많고 수업 그 회차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주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환경공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왜 양이 방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총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뭐 시험은 환경직 공무원 9급, 7급 뿐만 아니라 뭐 연구사 시험도 있고 환경부 시험도 있고 국가직 시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직을 뽑잖아요. 그쵸? 뽑는 과정에서 환경공학이라는 과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은 첫 번째로는 수질환경, 환경 뺄게요. 두 번째로는 대기환경, 세 번째로는 뭐 있죠? 다 알고 계시죠? 네 번째로는 토양이라고 하는데 뭐 토양이나 지하수 같은 것들도 토양에 포함이 시킬게요. 뭐 분야를 제가 딱딱딱 나누기에는 수질, 대기, 폐기물 이외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소음과 진동이에요. 소음, 진동이 플러스가 아니라 소음과 진동 파트가 따로거든요. 그래서 소음과 진동.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가 수업 시간 잘하는 말인데 찌끄러기.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환경공학에 당연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순수한 과학 플러스 기술까지 융합이 되어 있어서 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 문제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타를 넣을게요. 그래서 과목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각각의 과목마다 여러분들 환경공학 공부를 하시려면 기사나 산업기사라는 시험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이제 과목별로 나누면, 물론 환경공학은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은 아니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질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개론, 수질오염 개론이라는 게 있고, 그 수질오염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방지기술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방지기술, 그 다음에 수질에서는 상하수도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 공정시험 기준, 법규, 수질오염 관계 법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대기 같은 경우에는 개론, 똑같이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방지기술, 그 다음에 연소공학,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정시험 기준. 공정시험 기준은 실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공정시험 법이었는데 이제 법에서 기준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대기오염 관련 법규. 근데 여기서 법을 보시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대기 환경에 관여되어 있는 법규, 수질 환경에 관여되어 있는 법규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법만 해도 조금 많거든요. 양이 많고, 그 다음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 개론이라고 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소각, 열회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공정시험이나 법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편이라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폐기물도 공정시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법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하고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토양 파트의 개론과 그 다음에 토양을 처리하는 처리 방법, 처리 기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개론과 처리 기술로 나뉘어서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 그 토양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인가가 거의 대부분 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소음 파트와 진동 파트로 나뉘어서요. 제가 이제 폐기물부터는 다 모든 기사나 산업기사 그 항목들을 다 나열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왜 다 알고 계시는데 썼냐 하면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썼거든요. 그리고 기타는 사실 기타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한참 동안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환경 영향 평가나 정책적인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슈되는 환경적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해성 평가라든지 화학물질 독성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출제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또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의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트까지 이제 제가 써드린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전체 환경공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보통 9급 시험이나 7급 시험이나 연구사 시험, 그리고 환경부 시험 이렇게 시험마다 각각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그 준비하시는 그 시험에 확률적인 퍼센테이지로 보면 9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일단 9급 시험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포인트를 보면은 수질 시험 문제가 가장 출제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부는 시험 문제가 50문제가 나오거든요. 환경공학이 50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0문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0문항 중에서 평균적인 수치예요.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변동은 될 수 있으나 20문항 중에서 보통 7문제에서 8문제 정도는 수질에서 나와요. 수질에서. 그래서 수질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7문제에서 8문제고 대기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많으면 7문제, 8문제 이렇게 수질이랑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보통 보면은 수질보다는 한 문제 내지는 2문제씩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쓸게요. 그리고 폐기물도 변동폭이 있겠지만 2문제 내지는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토양이나 지하수, 소음, 진동,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를 하는데 시험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시험 문제에는 토양 한 문제, 소음, 진동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음, 진동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기타는 어쨌든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